발표에 보면은 노동당 부대표, 은평단협 공동위원장, 좌파 서울지국장, 랄랄라 산림위원, 평화캠프 코디네이터 이렇게 그 5개의 직함을 적어 놓으셨어요. 혹시 이제 문미정 씨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요거 이외에 인간 문미정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되게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 아저씨, 네. 아버지.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어릴 때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저는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아빠 경찰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빠는 항상 출근하시면서 회사 갔다 올게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다들 남들처럼 회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아버지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이랑 다르게 경찰이구나 라는 걸 좀 뒤늦게 알았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옛날 경찰 지금도 뭐 저희가 별로 좋진 않지만 경찰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아무튼 별로 좋게 인식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저희들에게 그냥 회사 다녀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집안이요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머니는 뭐 가정주부 하시면서 자꾸 아빠는 돈 벌어오고 하면서 뭐 엄마의 엄청난 폭력으로 저희들 맨날 거의 매 맞고 살만 했거든요. 엄마가? 네. 엄마가 폭력이 되게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집에 딱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고 방문이 왼쪽에 있어 딱 봤는데 동생이 끈에 묶여서 장롱에 매달려 있었어요. 대롱대롱 매달린 건 아니고 바닥이 질질 끌리게 매달려 있었고 엄마는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순간 내가 막 팔을 떨면서 어떻게 동생한테 그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쓱 보고 그냥 이러고선 제 방으로 갔던 기억이 일상에 만화가 돼 있으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그게 이제 저에게 흔한 일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 다른 디테일한 생각이 잘 나진 않지만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생각이 나고요. 엄마를 그래서 되게 미워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어릴 때 엄마는 항상 저와 제 동생들에게 이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사람이었고요. 아빠는 경찰이다 보니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그 3교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점심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고 집에 오면 그냥 항상 주무시고 계세요. 아빠랑 뭐 놀고 이런 여행 갔던 기억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진해에 있는 부모네 집에 한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유일하게 놀러 갔다 오고 그 이후에는 별로 놀러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쉬는 기간이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렇게 그냥 살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엄청 많이 놀러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학교가 저희 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되게 심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6시 되면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로 다 야간 자율학습인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가방만 학교에 있고 저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되게 노는 것도 되게 모범생처럼 놀았어요. 6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노는 친구들은 가방 메고 그냥 집에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가방은 학교에 있고 놀고 항상 학교로 돌아왔어요. 학교 돌아와서 좀 모범생이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가방을 다시 메고 집에 갔어요. 생각해보면 이제 당시에 제가 용산에 있는 학교를 집은 대방동이고 동작구고 학교를 용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저녁에 친구들이랑 돌아가는 거 같이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방을 메고 다시 친구들과 집에 돌아오는 거는 참 그런 건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라 하셨냐면 부모님 속 세우기 말라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이 혹시나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학교는 꼭 나오라는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이 부모님 속을 안 새기는 건 공부를 못해서 성적표를 잘 못 받아오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막 그런 게 더 부모님 속상하니까 부모님한테 안 들키게 잘 놀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모 속 편하게 하면 된다라는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한테는 안 들키고 놀았고요. 부모님 항상 저는 이제 학교에서 늦게 들어오는 공부하다 늦게 오는 근데 이상하게 성적이 별로 안 좋고 안 좋아지고 막 이랬다가 네, 그랬다가 고3 때 대학을 그러니까 고3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아주 못했고 초등학교 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을 테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재들 뽑아서 뭐 영재반이라는 거를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약간 샘플처럼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 영재반을 뽑는데 말도 안 되게 그냥 우리 반 담임이 영재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다 시험 쳐보라고. 이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다 쳐보라고 한 거예요. IQ 테스트? 네. IQ 테스트는 안 했고, 막상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지가요. 하여튼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엔 몰랐고, 고학년 문제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Q 테스트 같은 거면 어느 정도 그럴싸한데,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이제 내놓은 수준인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실에 가득 찬 학생들이 기억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다만 선행학습한 사람들만 아는 네, 그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의 담임이 이제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반은 일단 다 봤거든요. 다 가라 그래서. 다른 반 보통 이제 반에서 막 1, 2등 하는 애들이 왔는데 저희는 다 온 거야 떼거지로. 그러니까 막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런 시험 보는데 우리 애들 막 웅성웅성 막 이렇게 약간 시험장을 방해하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서로 막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뽑는데 10명 정도가 저희 반이 된 거예요. 서로 막 컨닝 해가지고. 거기에 민영 씨도. 네, 저도 이제 엉겹결에 맨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뭐 학생교육부 이런 거 이제 집에 가정통신 오면 저는 뭐라고 써있냐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성적은 보통이다. 맨 앞인 거예요. 성적은 보통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청소를 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좋기는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고 성적이 보통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한 50명이면 한 35등 밑에 뭐 이런 정도 예 학생이었고요.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영재반에 그렇게 컨닝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막상 들어가서 수업은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영재였구나. 아니면 영재가 됐구나.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엔 선행학습이라고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지시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또 이제 우리 반 애들 많고 하니까 애들대로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하셨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수학과 과학 위주로만 이제 했어요. 중학교 다 올라가는데 전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영어 알파벳 시험을 보는데 저만 못 외운 거예요 다. 알파벳을? 네,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우리 반에. 그래서 영어를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까지 저도 잘 알았거든요. 그 다음은 뭐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A, B, C, D, E, F, G 이런 거를 한 달 정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선생님 저 그거 모르겠는데 요 얘기를 못 해가지고 대부분 다 사실 초등학교 때 그 정도는 하고 오는데 저는 제 첫째였고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저희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고 그래서
첫 시험에 영어 꼴찌하고 수학을 1등 했던 되게 이상한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성적은 항상 그랬어요. 제 성적은 항상 국어랑 영어는 이제 바닥이고 수학은 되게 잘하고 과학은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중학교 때 계속 내내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고3 때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영어랑 국어를 이제 잡으면 된다. 근데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알파벳도 몰랐던 사람이 사실 일단 중학교 영어 단어를 펼치고 갔는데 그게 아는 단어만 그 당시 우선순위 0단어 뭐 이런 책장이 있어요. 아는 단어만 앞에부터 체크해놨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 포기해서 얘기는 영어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국어를 이제 근데 국어는 어쨌든 소설도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어놓은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문학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비문학으로 가면 이제 하나도 이해 못하겠고 저는 그때까지 시험 전날 왜 벼락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특히 국사 이런 거는 시험 범위의 책자를 끝까지 읽어보고 시험 분들이 한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많아가지고요. 읽다가 보면 어느 집에 자고 있어요. 다음날 보면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제대로 끝까지 읽어보지 못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읽어본 부분만 이제 문제 풀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한 2달 동안 제가 국어 수능 문제집을 한 10권 정도를 샀어요. 네, 10권. 샀다고요? 공부했다고 하죠? 아니, 일단 저는 이제 책도 항상, 소설책도 항상 저는 사서 읽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욕심이 있어서 문제집도 이제 내 걸로 새로 사서 가지고 그걸 풀어야지 그래서 샀어요. 10권을 샀는데 저는 이제 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2달 동안 풀었어요. 2달 한 5권 정도를 풀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풀다가 보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2달 동안 시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약간 풀다 보면 어쨌든 뭐 문제도 반복되고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한 10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가 맞추는 게 제가 초반이었거든요. 2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5문제 정도가 맞추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도 한 8문제 정도는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럼 10권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결국엔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집을 한 번씩 풀면서 나아지지 않고 저는 문제집 탓을 했죠. 이게 뭐 어디서 정해진 규칙도 없고 다 다른 내용이고 뭐 문제집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2달 동안 한 봄방학 때까지 하면 3-4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5권을 해치웠고 나머지 5권 한 2-3달 동안 또 다시 해서 풀었으나 전체 10권 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국어에 대해서 엄청 절망을 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국어는. 그래서 다시 이제 사회 과목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사회 안 되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고 한개 베이스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다행이었던 건 여름이 지나면서 국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때는 문제집 풀면서는 별 효과가 없더니 나중에 효과가 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거의 수능을 정말 이렇게 기본기 없이 문제집으로만 본 사람이 됐는데 첫 번 대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본고사 세대였는데 본고사를 갑자기 원래 뭐 국영수, 뭐 과학, 그리고 뭐 외국어 막 이렇게 다 보는 본고사에서 학교별로 과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안 보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서강대를 들어갔는데 서강대가 영어를 아예 뺐어요. 거의 진짜? 이제 예. 지금도 그런가?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 잠깐 그랬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학교 실수한 것 같아요. 천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이렇게 당시에 막 엄청 막 준비하고 있던 본고사를 다 때려치고 나는 서강대를 가야겠더라고 이미 9월달에 결정을 하고 안전하게 서강대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게 점수 매기는 거 보면 가상 점수 매기거든요. 본고사는. 근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뭐 한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주는데
뭐는 몇점, 뭐는 예상 점수인데 영어는 빵점이라고 예상 점수를 매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네, 다행히 정말 너무 운이 좋게 영어를 안 보는 것도 좋지만 영어를 안 보니까 그만큼 다른 과목 비중이 높아졌고 수학비가 제가 이과 들어가니까 수학 비중 확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아마 그 해가 아니었으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수능 시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제가 친 거예요. 수능 두 번째랑 세 번째 해. 생각보다 나이 많구나. 일단 이제 보통 이제 본인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뭐 어떤 성격이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본인 소개를 출생부터 참 지금 곧 대학교 들어왔습니다. 저기 일단 첫 곡 이러다가 이 음악 들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 곡 리스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다 제가 모르는 노래고 이게 다 인디 음악이라는 건가요? 아니 첫 번째 노래는 삶을 위한 캐논이라는 곡은요. 저 대학 들어가서 학생운동 하면서 제가 있었던 단체가 이제 전부 학생연합회라고 그 전학협이라고 이제 줄여서 불렀었는데 그거 제가 3학년 때 생겼거든요. 네. 거기서 처음 이제 노래패를 만들어서 그 노래단이 음반을 냈어요. 그 음반에 있던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이제 제가 소속했던 그 단체에서 낸 음반이었는데 사실 저의 기억에 의하면 좌파대운동에서 음반 낸 게 유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보통 무슨 이렇게 뭐 한총련에서는 음반 매년 한두 개씩 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는데 요때 냈고 사실 이 이후에도 다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냈던 음반인데 신기하게도 되게 옛날 그 당시에 운동권들 노래라기보다는 되게 서정적인 노래여서 음도 너무 좋아서 기억을 오랫동안 되게 머릿속에 맴돌다가 사실 지난번에 우리 노동당 은평당협에서 영상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슨 노래 넣을까 하고 찾다가 또 이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넣었던. 네. 그러면 일단 이 곡을 듣고 이제 이 대학생활 얘기처럼 듣는 걸로 하죠. 네. 이거 아니죠? 맞는데? 무슨 과를 갔어요? 수학과를 갔어요? 네. 수학과? 탈출하는 그거. 국어 문제지 수식과 국어 들어가서 대본 대본했네? 열심히 들어. 열심히. 맞는데? 이거 맞아 이거야? 맞아요? 네. 캐논이 들어갔구나. 이게 제목이야? 그럼 이 노래가 어디서 이렇게 불려지고 그러나요, 요즘에? 요즘에 그러진 않고요. 아깝다. 그 당시에는 나름 되게 그 동네에서 인기 있었다. 맨날 한통령 음반 내면 부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도 막 내보자 않는데 사실 내고 난 사람들 별 자판 맨날 우울한 노래만 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남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하겠지. 살아있음을 느껴 이 모든
있어서 그런지 삶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 학부내 네. 여기 노동당스럽게 얘기하면 의견그룹은 그 의견그룹이 아니라 폭력집단이었나요? 반찬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저는 이렇게 승현 씨나 그다음에 신희철 씨나 네. 미정 씨나 저 그분들 그렇게 데모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이가 하루는 그러는 거야. 작년에 선거 끝나고 장수로 놀러 갔을 때 혜원 씨랑 미정 씨랑 손은숙 씨랑 그 데모 노래 모아놓은 책에 있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거 보고서 살짝 무서웠다고. 누가 무서웠다고? 네, 살짝 성경?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입당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은 좀 늘상 있던 풍경이어서 저보다 세 분이 다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별로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철 씨 이렇게 페이스북에 미정 씨가 댓글 단 거 네. 보고 어디 지하실에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잘 싸우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어쨌든 그런 데모를 많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패나요? 이게요, 제가 막 사람들이 잘 싸운다고 하는데요. 그게 실제 도움이 되게 잘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버티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덩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번 치면 되게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정형들에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맨 처음이 그랬던 맨 처음이 되게 항상 폭력 시위들이 초반에 제가 몇 학번 제 됐는데 96학번인데요. 96년도에 이제 처음 데모를 한다고 당시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그렇지만 첫 데모는 등록금 집회였거든요. 등록금 투쟁. 네, 그렇죠. 등록금 투쟁하는데 저희 과가 60명 정원이었는데 60명 정원에 40명이 데모 나가는 이런 과였어요. 거의 무슨 MT 가듯이 이렇게 누구 봤어?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신기하네. 국문과도 아니고 수학과가. 네, 수학과. 근데 원래 저희가 학부제 돼가지고요. 제 전공은 수학인데 또 수험생은 다 물리학과예요. 근데 아무튼 근데 저희 학부 60명 정원에 이제 40명 정도가 데모 나가니까 그냥 거의 분위기에 그냥 가는, 당연히 그냥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약간 이런 정도로 오늘 데모인데 갈래? 이런 그럼 시험인데 갈까? 이런 거예요 다들. 알바 없으면 가끔 그랬어. 투쟁은 교장 선생님이랑 써요? 총장. 네, 그럼 그 한 명이랑 어떻게? 근데 이게 누가 말려? 이게 사실은 중재는 누가 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당시에 이제 소장들의 담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이제 등록금을 올리고 이런 게 있어서 실제로 등록금 투쟁을 하면 동네 대학들이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학교 밖으로 막 나오고 신촌 로타리를 향해서 다 나가고 이랬던 시절이었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데모를 하게 됐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가서 나름 또 이제 사실 저는 제가 막 그런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맘먹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은행을 가서 이제 돈을 벌고 독립을 하고 살아야지. 이제 어쨌든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독립을 하고 살아야지가 컸는데 언니가 아마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대학을 가야 좀 더 잘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아무튼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다가 이제 뒤늦게 대학을 가야지
뭔가 대우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대학에 대한 그런 꿈이 막 원래 있어서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요.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그냥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첫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그 방별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 나름 또 이제 주변에 주소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에 대학생들이 데모 많이 한다던데 저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할 거고 되게 선배들 보면 되게 재수없었을 거야.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내가 잘 돼서 그걸 바꾸는 게 낫지 그거 뭐 데모하고 이런다고 주변에 사람들도 힘들어 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거 떠들었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배들은 이제 저를 뭔가 좀 특이한 눈빛으로 보통은 얘기 안 하거든요. 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데모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선배들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막 엄청 잘난 척하면서 저는 데모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그 방에 같이 있던 선배 언니 한 명 있어요. 이 언니와 그 언니랑 저랑 동기 여자 2명이랑 밤을 새서 두 번째 날 이제 막 엄청 술 마시고 막 사람들 막 난리고 저희 엄청 뭐 베이 싸움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 막 한참 놀고 사람들 술 마시고 있을 때 술을 별로 이제 제가 술을 좀 일찍 떼가지고요. 생각이 정말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언니는 그 이후에 별로 등장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 언니는 본인이 살아온 그러니까 그 언니가 했던 얘기는 데모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모는 하는 게 좋고 뭐 그런 용기 있는 거고 근데 그 언니가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근데 나는 사실은 잘 못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사실 주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학생회장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막 데모 막 지금 돌아보면 실제로 우리가 대목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배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보다 옆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본인을 스스로를 지켜보면서 저에게 막 조언을 해주었던 그 언니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더 솔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대학교 제대로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거의 이제 학교 수업 듣듯이 매일매일 집회를 다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쪽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가? 카메라 거리상 이쪽에서 좀 더 이쪽이 더 잘 보이죠? 네, 좋아요 지금. 내가 좋은데. 예, 그러면 두 번째 곡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은요. 제가 학생운동은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모범생처럼 학생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그래서 대학 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학회 일주일에 학회를 4개를 했는데요. 매일매일 학회를 하나씩 하고 학생회 회의하고 그러면 일주일 꽉 차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항상 그런 일정이 있었고 학교 수업보다 더 충실히 들었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냥 학교를 잘리거든요. 학교 잘려가지고 세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쟁하다 잘린 건 아니고요. 학사라고? 네, 공부를 수업 안 좋아서. 네. 아무튼 사실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좀 위험했던 과목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저는 뭐 그 시험을 봤으면 좀 탈락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데모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그때 아신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아셔서 하필 그날 한 번도 안 오시다가 그날 학교에 찾아오셔서 시험 보고 있는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아빠 봤는데 때문에 잘렸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무튼 시험도 못 받고 수업도 못 듣고 뭐 계속 그러다가 사실 당시에 저는 졸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학생운동하면 당연히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학교야 뭐 그렇게 하다가 정리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별로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충격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학교 잘리고 결국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학생회장 하는 도중에 학교를 잘린 게 문제였던 거죠. 학생회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학교 잘리고 뭐 그래서 계속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돈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 사실은 제가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 하면서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교육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잡아서 학원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저금해 놓은 걸로 대학원을 다녀야지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그만두고 그 대안학교 선생님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사회당 학생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평화투표 활동이 당시에 이제 학생위원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위원회 이제 당원들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지금 뭐 알짜회나 이런 것처럼 소모임 정도로 운영이 되던 교육대원이 1년에 방학 때만 수업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노는 거예요. 노는 김에 그냥 그 활동 같이 할래? 뭐 이런 제안을 받아서 되게 우연치 않게 이 평화캠프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평화캠프 활동 시작하면서 했던 사업들 중에 핵심이 됐던 게 인형 콘서트라고 있거든요. 네, 매년 하는데 이 안녕바다라는 팀은 나름 인디밴드에서 되게 유명한 밴드거든요. 무슨 막 드라마에도 막 이렇게 찬조 출연하고 막 이런 팀이에요. 근데 이런 팀들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의 악기를 옮기고 뭐 집도 다 흩어져 있으니까 지역에 있고 이러니까 지역에 있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교통비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뭐 몇십만 원 정도 30만 원 이 정도는 근데 정말 그 적은 금액을 받고선 다들 출연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밴드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제 저희 콘서트에 참가해 주셔서 듣고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뭐 노래 좋으니까 뭐 사람들이 소개해준 몇몇 가수들의 노래를 TV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었는데 제가 인형 콘서트를 진행하면서는 아 정말 현장에서 듣는 밴드의 음악이라는 건 너무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해준 밴드여가지고요. 이 노래가 아무튼 되게 좋아요. 같이 듣고 싶어서 추천했습니다. 일단 그 교육대학원은 네. 대학교 졸업 안 해도 들어갔어요? 아니요. 제가 살면서 저는 항상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강대가요. 그렇게 학사모 뭐 이런 걸로 잘리면은 재입학이 안 돼요. 재입학하려면 재입학이 원래 심사가 있고 근데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등록금 안 내가지고 잘리는 사람들은 재입학이 되는데 그 전에 막 아무튼 교수님한테 욕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욕한 것도 잘릴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교수님한테 사실 교수님인지도 몰랐고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님인지 몰랐다니까. 제가 쌍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총장실 점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점심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방송하면서 이제 누구는 뭐 방송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강의실에 이제 뭐 이렇게 선동하러 이렇게 돌고 딱 돌아왔는데 저희 이제 부학생회장이 그때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되게 좀 여리여리한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 교수가 얘 마이크 하지 말라고 뺏으면서 이제 이만한 아저씨거든요. 뺏고 막 이렇게 몸으로 치고 막 이런 걸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이제 이게 핑 돌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소리 지면서 이제 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 뺏는다고 될 거 같냐. 아무튼 막 이렇게 화를 열심히 내고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경영대 교수였던 거죠. 또 저희 학교 경영대가 워낙 개판으로 되게 유명해요. 여학생들 담배 핀다고 뺨 때리고 막 이러는 데여가지고 그리고 막 성폭력 사건이고 다 경영대요. 아무튼 그래서 아마 한 2, 3년에 한 번씩 아마 교수들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로 나가는 이런 단대인데 아무튼 거기 교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문 써라. 이제 아무튼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정외과나 이제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다행히 또 수학과는 경영대가 안 친해가지고요. 원래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이 되게 보수적인 선생님들인데 경영대는 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경영대 교수는 선생이 아니라 장사꾼들이라고 네가 이해하라고 막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다들 저를 좀 옹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반성문을 쓰고 끝나는 걸로 선생님들이 막 처리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학우층이 반성문에 이제 알겠다고 반성문을 이제 대자보로 걸었는데 반성문이 아니라 완전 이제 폭로하는 대자보가 되버린 거야. 제목은 반성문.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정적으로 써가지고 막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막 불러가지고 막 또 다시 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막 아무튼 선생님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저를 이제 학교에서 안 잘리게 노력해 주셨는데 그 학기에 제가 다 성적으로 잘린 거죠. 아무튼 근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그 대인연 풀리고 나서 어쨌든 그 안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학할 때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성적이 나빠진,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이 친구를 좀 우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에 연락이 갔는데요. 당시에 저희 학교를 그만두고 그 전학협이라는 그 학생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여서 부모님이 그러니까 연락도 잘 안 닿았을 때예요. 그래서 동생 통하고 막 해서 겨우 연락이 됐는데 뒤늦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님은 등록금을 다 이제 다시 재입학 시키려고, 그러니까 재입학이라고 해도 사실은 입학금만 내지 다시 그 3학년부터 다시 다닐 수 있거든요. 아니 2학기인가만 더 다니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너 지금 바빠서 학교 못 다닌다고. 아무튼 그러면 다시 집안과 크게 문제가 됐지만 그 등록금은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등록금은 저희 둘째 동생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데 제 돈 벌어서 이제 제 등록금을 대준 거예요. 학교 다시 다닌다니까 그 돈은 부모님이 가져가셨고요. 그 받아가면서 다시 가져가셨고 그 당시에는 다시 못 다녔고 나중에 이제 학생운동 정리하면서 2004년에 다시 학교를 다녀서요. 2학기 다니고 졸업은 했어요. 그럼 2005년 2월에 졸업하신 거예요? 2004년에 졸업했어요. 2003년 2학기랑 2004년 1학기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학교 다시 다닐 때 제가 이상하게 전공 과목을 막 먼저 다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학교 가서 다시 들을 때는 되게 쉬운 교양 과목만 들어서 성적이 막 이렇게 2배로 뻥충 뛰고 워낙 낮았으니까 2배로 뛰기 되게 쉽긴 했는데요. 아무튼 선생님들이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대학원 들어갈 때 원래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대학원 시험 보잖아요. 전공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러셨어요. 정신 차렸다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졸업을 몇 년 만에? 8년 만에 한 거예요? 저 8년, 9년 만에. 9년 만에. 이렇게 안녕바다에 곡을 의학생 한곡 듣고 노래를 많이 못 들었어요. 복학생 같은 복학한. 선생님이 이렇게 명단, 저희는 학번으로 나와요. 추석부가. 근데 항상 이렇게 맨 처음에 불렸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저처럼 이제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7몇 학번 막 이런 분 계셔가지고 한두 분씩. 내가 맨날 선생님 저한테 몸이 좀 군대 갔다 왔나? 그래서 그 밤에 그 밤 살아남은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한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도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픔도 참